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현의 가업승계연구소 이은경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가업상속 증여 특례 핵심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 증여 특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핵심이 뭘까요? 네, 가업상속증여특례 올해 세법에도 다뤄진 내용이고요. 가업상속공제, 그다음에 증여특례 하신다고 이제 방문드리면 사업무관 자산이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업무관 자산이 얼마냐의 비중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대여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다음에 대여금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단순하게 줄이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 무관 자산이 관련해서 올해 세법 개정이 되면서 좀 대표 유리하게 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 사업 무관 자산의 이제 범위 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업 상속 공제 10년에서 20년이 300억, 그다음에 20에서 30년이 400억, 30년 이상이 600억. 한도는 이제 동일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 한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구의 특구로 이전하실 경우에 매출 상관없이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업 증여특례라 하면 이제 증여자의 기준이 있고 수증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의 기준은 10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지분이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재직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부모 한쪽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증자 조건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자녀로서 3년 이내에 대표에 취임하시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준에 들었을 때 상속증여세 공제액이 일반 세율이 이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1억에서 120억까지 과표가 있다고 하면 특례 조건은 공제액 10억까지가 이제 공제가 되시는 거고요. 1억에서 120억까지가 10%, 그 다음에 125에서 600억까지가 20%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네요. 네네. 잘 활용하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가업 주식 증여 특례의 네. 장점을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을 들어봐서는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증여특례를 진행했을 때의 세금과 증여특례를 하지 않고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회사의 지분 가치가 30억이고 30억이어서 15년 후에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상속세가 37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30억을 증여특례를 통해서 자녀분한테 지분 이동을 하고 나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한 22억 정도, 2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림 잡아도 한 15억 정도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특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30억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그 가업 주식 증여 특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앞으로 좀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활용을 하시면 네. 효과가 되게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특례 하는 시점에서 주가를 계산을 해서 그 시점에 이제 증여특례를 적용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발생되면은 그 당시에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금액이 상속세에 또 포함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당시 그 증여특례를 한 시점에 주가가 얼마였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15년 후에 주가가 상승할 거를 좀 홀딩시켜 놓는 역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주가 조정이 좀 필요하고,
어쨌든 그 현 시점에서 얼마의 평가가 돼서 넘어가냐, 증여특례를 받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 가액이 나중에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상속 당시의 주가가 아니라 특례 받은 그 해의 주가로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특례 증여 받은 주식은 그 당시의 주가로 이제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효과도 크고 그게 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큰 가압증여 특례에 있어 제도에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얘기인데 이제 사무관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무관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 대표님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근데 올해 그 세법 개정이 되면서 사무관 자산의 범위가 조금 축소가 돼서 대표님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무관 자산에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이 됐고요. 영업활동에 관련 없는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 그다음에 업무 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그다음에 대여금이 포함이 됐고요.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도 평균 150%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무관 자산으로 봤습니다. 근데 올해 개정안에 임직원 임대주택 등은 이제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학자금, 그다음에 주택자금 이제 제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과다보유 현금 150%에서 200% 대폭 이제 확대시켜주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활용하시게 되면 더 많은 증여세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증여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비율만큼 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업무관 자산 비중이 30%라고 하면 주가가 100억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100억이 다 특례 증여로 되는 게 아니라 네. 30%인 30억은 일반 세율로 이제 과세가 되고 70억에 대해서만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 자산을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네, 세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간다고 하면 증여세를 많이 절감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업무관 자산 중에서 보면 이제 뭐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뭐 투자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 뭐 예금 적금 이건 다 딱 티가 나는데 보면 금액에 써 있는데 이 과다보유 현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어떻게 네. 계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과다보유 현금을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5년치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표로 규정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실감에서 얼마나 이제 세금하고 차이가 나는지 실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마침 어제 계산을 좀 해봤고 왔거든요. 그래서 24년 6월 말 현재 이제 현금 자산이 30억이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전 5년 현금을 계산을 했을 때 평균 합산이 65억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5년 동안 이제 평균을 냈을 때 한 13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은 13억에 150%라 하면은 19억 5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200%로 바뀌면 26억까지는 현금 보유해서 현금 자산으로 사업 유관 자산으로 봐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 과다 현금이 54%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면 꽤 큰 차이가 나고 보통 이제 대표님 사업무관 자산 현금 비중이 있을까요? 여쭤보면은 우리는 없는데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10억 정도가 과다 현금 금액이 나옵니다 하면은 그건 어차피 내년에 뭐 투자할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증여 특례를 할 때는 그 현 시점을 잡기 때문에 그 현 시점에서 어떻게 얘를 조정하느냐 이런 것도 큰 기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200%로 확대가 되면 네. 과다보유 현금이 한 10억 5천이 아니라 한 4억 정도 이렇게 좀 줄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연구원님이 좀 상담을 하시면서 컨설팅한 좀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이해를 또 편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업체를 이제 가압승계나 증여특례를 상담을 했지만 이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32년도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22년도 제가 회사를 방문드렸을 때가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억 정도 나왔고요. 주가가 한 130억. 이렇게 추정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 신장률 3%, 순이익 한 12%만 가정을 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예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이 한 150억, 한 78% 정도를 지금 갖고 계셨고요. 사모님 지분이 한 20%였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실제 경영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특례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100억을 증여특례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까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무관 자산이 비중이 꽤 높았어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이 한 79억 정도 있었네요.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무관 자산을 계산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금 보유가 한 15억 정도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과다 보유 현금이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대여금, 가지급금이 한 9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이 증권이 한 5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으로 잡히는 금융상품이 한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 한 4억 정도 있어서 사업무관 자산이 한 24억 정도여서 비중이 한 30%. 대표님 꽤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았냐고. 그래서 한 79억 정도를 증여특례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사업용 자산일 경우에 102억의 주식 증여에 대한 특례를 한 9억 2천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69.6% 사업용 자산에 이제 증여특례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사업무관 자산에 대한 부분이 일반 증여세로 한 17억 정도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부분들이 저걸 말씀하신 거죠. 이게 100% 사업용 자산인 경우는 이제 9억 정도 세금이 나오고 네. 여기는 이제 사무관 자산이 30% 정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70억 원은 증여특례가 가능한 주식이고 네. 30% 해당하는 31억은 일반 세율로 이제 과세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세금 차이가 거의 한 더블 정도 나네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거 100%라고 가정해도 나중에 이 102억이라는 자산이 주식 네. 상속 자산에 좀 포함이 되니까 네. 나중에 상속이 발생이 돼도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결을 좀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무관 자산을 저희가 비중을 좀 줄여가는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일부 가입해서 비용 처리를 해서 이제 이익을 줄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과다 현금을 가지고 기기 설비를 취득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상환을 했고, 그 다음에 잉여금을 이제 감소시켜서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일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이 4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25년도에 복지기금,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사내복지기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잉여금과 손익 감소, 주가 하락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 주식 가치, 그러니까 증여 특례를 할 때 현 시점의 주식 가치를 얼마로 좀 떨어뜨리고 나서 이걸 할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증여세가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속 재산에 이 내용이 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억으로 상속자산에 포함을 시킬 거냐, 좀 더 떨어뜨려서 60억이나 50억에 축소를 해서 그 자산을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상속세에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 동시에 이제 사업무관 자산도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가치도 좀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나 아까 이제 회원권 같은 경우는 또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같이 한 3가지, 4가지 방향을 같이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이 정도면은 이게 한 해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2, 3년 정도 좀 네. 시간을 두고 좀 진행을 해야 될 좀
계획 같아요. 네, 제가 지금 22년부터 이 업체를 만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사내복지기금에 출원하는 부분도 그래야 내년 주식 가치가 내년에 이제 출원을 됨으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확 떨어지고 저희가 증여특례를 26년도에 한다고 치면은 주식을 확 떨어뜨린 상태에서 저희가 주가를 평가해서 증여특례를 받는 계획으로 갖고 그 기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여금도 이게 좀 사실은 참 이게 없애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세금 한 4,800 정도 가지금도 다 정리를 네. 하신 걸로 좀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가지금이 정리가 되면서 잉여금도 감소가 되면서 하락시키는 역할도 좀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까지 이런 걸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주가나 사업무관 자산 비중이 한 얼마 정도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제 내년 후년에 증여특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현금 비중이 150%에서 200%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세금은 줄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00억 정도의 이제 대표님께서 증여특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가치 조정하고 사업 관련된 자산, 사업 무관 자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한 70억대로 저희가 증여특례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네. 주가가 저기 굉장히 많이 줄네요. 네, 시뮬레이션 네, 네. 해본 결과 네. 주가가 원래는 한 128억 정도 나와야 네. 되는 주가인데 한 84억 정도니까 한 45억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면은 네. 증여세나 상속세로 따지면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내년에 출원을 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인정기보험 가입한 비용 처리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합치면 70억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선에서 최대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25년도에 주가가 한 84억 정도 이제 나오면 이제 거의 그 사무관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특례 증여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6억 3천 정도 세율이 나오니까 네. 대표님한테 굉장히 좋아하셨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도 뭐 지금 200%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승계 전략을 좀 어떻게 그러면 좀 세워주시나요, 그럼요? 이제 저희가 또 증여특례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내복지기금도 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지분의 이제 50% 36억을 특례 증여를 하고 그랬을 때 세금이 한 2억 6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매출하고 손익을 좀 이관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을 좀 통해서 법인세도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자녀 법인의 세금도 좀 줄이는 이런 역할을 좀 진행을 같이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내복지기금이 아까 출원을 시키는 이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병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100% 특례 증여를 안 하신 이유가 어차피 그 특례 증여 받은 주식은 상속자산에 포함이 되니까 나중에 네. 그게 좀 그래도 70억이면 그래도 큰 금액이니까 일단은 한 반 정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승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72억이 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면 예. 이게 뭐 10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게 다 포함이 되시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리스크를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올해 내년에 이제 업체는 되게 중요한 시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세금 부담이 컸던 기업들을 제가 봐도 이거 이 세금 어떻게 내지 하는 거에서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네요. 세금 이렇게 하면 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은경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까지 좀 이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그럼 이 증여 특례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업무 매출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대표님들이 과제들이 많으신데 이 가업 상속공제나 아니면 가업 증여 특례를 하신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쁘시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 우리 회사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놓는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거고요. 요거를 미루시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고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회사의 아까 과다 보유가 얼마나 될까, 사업무관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 놓으셔서 아까 주가를 좀 조정하는, 그 다음에 분산하는,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계획을 한 최소한 2, 3년 전부터는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세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특례를 시점을 언제로 잡으실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증여특례, 상속공제만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전략들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송연구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면은 일단은 사업무관 자산 비중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특례 증여 시점에서 주가를 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섞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하는 것들, 이런 게 좀 핵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정엘 가업승계연구소 이은경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가압주식 증여 특례의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